当守门视线啊，打，漂亮漂亮！此战孙兴敏真的是证明了自己亚洲一哥的位置。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지난 3일 호주와의 경기에서 연장전 120분 혈투 끝에 2대1로 승리를 거둬 아시안컵 4강에 진출하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까지 1대0으로 끌려가던 한국은 결국 막판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희찬 선수가 성공시키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연장 전반에는 황희찬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 기회를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오른발 가마차기로 골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미친 대역전승을 거두었는데요. 정말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의 태극전사 그 자체였습니다. 해외 매체들 역시 한국의 경기는 90분부터 시작이라면서 한국인 특유의 불구리 의지를 조명하였는데요. 중국 매체 즈보바에서는 포기를 모르는 태극전사들은 4경기 연속 추가 시간 득점을 기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별리그 요르단전, 말레이전, 16강 사우디, 8강 호주전까지 모두 후반 추가 시간 골을 기록하는 집중력을 발휘했다고 하였죠. 또한 레딧에서는 90분이 지나지 않은 한국의 모습과 90분이 지난 후 추가 시간, 확연히 달라진 한국 축구의 경기력에 재밌는 밈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해외 축구 유머 사이트 트롤풋볼에서는 90분 지나고 의자 댕겨 앉는 한국인들이라면서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것이 아닌 한국 축구의 투혼을 칭찬하였습니다. 이날 승리로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인 한도 풀 수 있었는데요. 바야흐로 9년 전 2015 아시안컵 결승 당시 호주에 2대1로 패배하며 운동장에서 쓸어앉아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 승리로 인해 환희의 눈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매체 소우에서는 괴물 같은 체력, 한국이 또 한 번의 120분 경기에서 강력한 라이벌 호주를 제치고 승리를 따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9년 전 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호주는 다시 한번 한국과의 축구 전쟁에서 승리를 따내길 간절히 원했으나 결정적인 차이는 한 명의 월드클래스 선수에서 비롯되었다. 손흥민이 비록 경기 내내 모든 상황을 관여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가 꼭 필요할 때마다 한국팀을 위기에서 구해내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스타 플레이어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이다. 한국은 이기기 위해서는 악마와 계약을 할 수 있을 만큼 간절했고, 이러한 그들의 간절함은 48시간의 휴식을 더 취한 호주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경기력으로 이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 선수들의 최근 2경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경기장에서 죽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었다. 손흥민은 그야말로 적수가 없는 선수다. 한국 선수들의 120분은 타팀 선수들의 45분과 같다. 더 무서운 점은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팀의 의지와 실력은 확실히 아시아 최고이고 플레이 스타일도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끈다. 우리가 일본의 기술은 차치하고 한국의 체력과 의지를 비슷하게나마 갖출 수나 있을까? 이게 과연 동양인의 체력인가? 마지막 연장전이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죠? 믿거나 말거나 한국의 레프트백은 연장전 후에도 여전히 류빈빈을 등에 업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젠장, 축구대표팀은 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한국과 같은 경기를 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은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너무 빨리 지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정말 열심히 플레이해요.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신체 능력이군요. 클린스만의 전술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황제 폐하가 너무 강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혼자서 한국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아시아 최고의 큰형님이자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아시아 넘버원 큰형님 손흥민을 포함해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황인범 모두 스타라고 확신한다. 강한 의지와 탄탄한 실력, 침착함과 자신감으로 경기를 뒤집었던 꿈의 라인업이네요. 정말 씁쓸합니다. 젠장, 한국은 너무 강하다. 정규시간 마지막 20분 동안 최소 5골 이상을 넣었다라고 하였죠. 경기 후 호주의 아놀드 감독은 한국의 수준 높은 선수들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며 개인 능력이 뛰어나고 템포가 빠른 경기에 익숙한 선수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엘은 스퍼스, 울브스, 파리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지 않냐라고 하였죠. 아놀드 감독의 이러한 칭찬은 사실 현재 한국 축구가 지니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내노라 할 정도의 초특급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전술적 역량이 아닌 일부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플레이를 답습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에 선수들의 유기적인 플레이에서 비롯되는 필드골이 아닌 선수 개인 기량으로 얻어낸 고정 세트피스 기회를 골로 만들어내었던 경우가 많았죠. 중국 역시 이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중국 축구 매체 소우는 한국은 5경기에서 8골을 넣었는데 그 가운데 6골이 세트피스였다며, 중국 축구 해설위원 황젠샹은 현재 한국의 문제는 감독 전술의 부재라며, 만약 사우디의 만치니가 한국 대표팀 감독이었다면 이미 압도적으로 결승에 진출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아시안컵 한국 중계를 도맡고 있는 황젠샹은 사실 이번 호주와 한국의 경기를 두고 한국이 승리할 수 없는 경기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평균 연령이 높고 2일밖에 쉬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부재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랬던 그가 경기 종료 후 놀랍도록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这场比赛呢，韩国对澳大利亚有一个非常引人关注的话题，那就是韩国队的上一场同沙特的苦战120分钟，互射点球才过关。
是在北京时间的星期三的凌晨3点钟才结束的。对，咱俩都看了比赛，都看了，熬夜看的。结果到星期5的晚上，还没过到星期6的这个时间呢，他又要踢了。对，严格来讲不到72小时。不到。而澳大利亚队4比0轻取印度尼西亚的比赛是在28号踢的。28号，对。按照当地的日期来算呢，韩国是在30号踢的。多休息了2天48个小时。澳大利亚队这个体能上的以逸待劳作用会有多大？我觉得从赛会制的比赛来看呢，韩国确实吃了亏。为什么呢？就是他那天踢到，就是咱们的北京时间是凌晨3点，也打了加时，踢了点球。要是从运动员恢复的角度来讲呢，确实有点艰苦。而且呢，就是他得是应该是稍微休息一点。你要对付歇了4天的澳大利亚。就是韩国队以体能著称，以奔跑著称，但是这个确实对他是个挑战。而且呢，韩国队是本次亚洲杯24个队伍当中啊，平均年龄也是在前4的平均年龄比较大的队伍。咱们是第2，他可能是第4，我记得。澳大利亚队呢，在亚洲足坛，他自从加入这个亚足联以来呢，世界杯预选赛每次都能出现。然后呢，在亚洲杯赛上，在2015年在本土也拿到了冠军。决赛当中，他们就是击败的韩国队。对啊，那么他在亚洲杯的比赛当中呢，表现也还是比较稳定的。主要他的优势啊，他就是身体条件，他是欧洲级的身体条件。跟这个早年间，他是以维杜卡、科维尔、卡希尔这些英超的顶流球员为班底的这么一个英超水准的球队相比呢，他现在确实，球员的成色下降了。对，达不到了啊，达不到了。我们看到有些什么英冠啊、英甲的，或者是欧洲的2、3流联赛的队员，包括日本的 G2联赛。对，就是说虽然还是一些。还是以这个海外球员为主，22名海外球员，但是在海外效力的俱乐部联赛的水准是跟当年相比啊，这确实掉了一大块。对，它这个含金量，咱们所说的含金量下降了。但是澳大利亚的打法呢，其实一直是打边路，传中，因为我个子大，我可能中路包抄，大中锋，头球什么这种包抄，就这打法。对，好像很多队你都不用研究澳大利亚，就是他就传统就这踢法。对。那么今天呢，他可能面对韩国队呢，这种身体上的优势也许没有那么大，而技术上呢，我个人感觉韩国队还是要比他要好一些。其实咱们理论上是这样，但是呢，咱们通过看小组赛韩国队的表现呢，我感觉，克林斯曼的战术好像跟韩国队没有完全融入进去。当然克林斯曼是个名帅，但是呢，我感觉过去的韩国队呢，他不光体能好，能拼。还能就是打出一些韩国队的特点的配合，包括他的快，包括他的一些中场像李刚仁这种特点，但是现在呢，克林斯曼到了之后呢，可能这个磨合期好像还是有点长，韩国队没有完全把他的理念或者理解去，所以我们在场面上看，其实跟沙特那场比赛，韩国更多就是真是拼出来的，是，而不是靠能力或者靠战术战胜了沙特。再次祝贺韩国队啊，涉险过关。而且这场比赛这样一个跌宕起伏的过程呢，让我们看比赛的时候呢，在深夜也不会犯困，觉得更回味长久。对，而且这个从上半时、下半时到加时，这个整个起伏是非常大的。而且这场比赛这种玄妙，包括这种精彩，体现出来的这种韩国队的斗志都是值得我们真是好好学习。 클린스만 감독의 무전술도 전술로 만들어버리는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 이런 손흥민 선수를 두고 중국에서는 연신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 즈보바에서는 중국은 과연 언제쯤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갖게 될까라는 기사를 통해서 중국은 유소년 축구에 투자하는 것이 스타를 양성할 수 있는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중국인 손흥민을 키우기 위해 독일 도르트문트 유소년 팀과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사실 손흥민과 같은 클래스의 선수가 한 나라의 대표가 되기까지 단순히 유소년 팀 계약을 맺는 손쉬운 방법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 김민재 등 한국이 보유한 화려한 선수층들은 무엇보다 타고난 재능이 출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죠. 한편 한국 수비의 핵심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다음 4강전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어
실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수비라인 자체를 키퍼까지 울산 라인업을 기둥째 뿌리 뽑아왔고 울산의 수비라인이 아시아탑급이라는 점에서 큰 걱정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경기 푹 쉬고 돌아온 풀체력 괴물 김민재 선수가 결승에서 어떤 뛰어난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의 팬들은 한국의 승리도 좋지만 그저 빨리 복귀나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새벽 뮌헨 공식 계정에서 김민재 선수와 한국의 승리에 대한 축하 트윗을 올렸는데 이에 한 뮌헨 팬은 아무것도 축하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시기나 해요. 축하하지 않아요. 우린 그 사람이 필요해요라며 귀여운 투정을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9년 만에 복수극이라는 한편의 영화 같은 경기를 펼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클린스만의 축구는 한마디로 영화입니다. 영화와 같은 스토리가 있고 영화와 같이 러닝타임도 기니까요. 알고 보니 축구 감독이 아니라 영화 감독이었나? 그래서 전술이 그랬던 거라면 또 이해가 되긴 합니다. 2일이라는 간격을 두고 120분 경기를 2번이나 소화한 축구대표팀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꿀잼 경기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영화 제목 카타르 캐스팅 진행되나? I wanna be the best in the game, invest in my name, check no restraints, I'm obsessed with the pain. I ingest, I retain, assess and I change, possessed by the thought I'll be free one day from society's restraints. Money, clout and fame, mud, disease, a plague. We all love to hate, have to play the game, have to make a name. All our insecurities are on display. This is war with the enemy, think that it was meant to be. Living in a time where disease is on every screen. I won't let them fester me, I know most are festering. Negativity is a plague for the mentally weak. No mercy, all I got is working. Never stop searching.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